하는 멘트.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일어날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P, A 기분 B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다라고 배우셨을 거고. 자, 근데 만약에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독립일 때는 얘가 B가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든 이 확률은 PA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 PA 교 B,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일어날 확률에 곱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게 A, B가 독립일 때의 특징이죠. 그리고 아마 배우셨겠지만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독립이에요. 이것도 모두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저녁 먹는 거에 전혀 영향이 없지. 내가 고3 수업을 하든 고1 수업을 하든 여러분들 밥 먹는 사건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죠? 제가 수업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밥을 먹든 먹지 않든 내가 수업을 하든 하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야.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머지 여사건들도 자동으로 독립이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고, 그러면 맨 앞에서 얘랑 독립이라는 얘기는 A랑 B가 독립이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럼 PA 합 B는 우리 앞에서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습니다.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집합이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수업을 잘 안 들으셨다라고 해도. 근데 독립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PA 곱하기 PB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주어지기를 PA가 K라고 했으니까 얘는 K고 PB는 여기서 3분의 4K죠. 그 다음에 얘는 K고 3분의 4K고 이걸 곱했을 때 6분의 5라고 주어진 거지 지금.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7K고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K는 2분의 1 또는 4분의 5가 나오는데 4분의 5는 될 수가 없지. 확률이 1이 넘어가니까. K는 2분의 1이 나오겠고. 자, 됐습니까? 됐죠? 4분의 5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확률이 1을 넘어갈 수가 없지. 자, 416번. 아이고. 자, 416번이 이제 토너먼트 경기 문제. 복잡합니다. A와 B를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A가 부전승으로 먼저 배정되어 있고, 그럼 A는 어디 있니 지금 부전승이면? 여기죠. 부전승이면.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으로 배정하여 시합을 할 때 A와 B가 시합하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자,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이면 지금 B는 크게 나누면 이쪽에 있을 수가 있고
이쪽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B여서 A는 부전승이고 여기 준결승이죠. 준결승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고 B가 이쪽 4개 팀 중에 하나여서 여기서 다 이기고 올라와서 결승전에서 만나는 경우 있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준결승에서 만나는 경우 자, 지금 A는 여기 있어야만 해요. 그럼 A를 제외한 나머지 팀이 몇 팀이니? 6팀이지. 6팀인데 지금 이건 대칭인 상황이니까 B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속한다. 여기 속할 확률이 얼마니 그럼? 6분의 2지. B는 6개 팀 중에 하나인데 여기나 여기 속하는 경우 6분의 2고 그 다음에 B가 이겨야 돼, 져야 돼? 이 상대 팀을 이기고 올라와야 A랑 여기서 만나겠죠. 이길 확률이 지금 문제에 써 있지만 이길 확률, 질 확률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준결승에서 만나서 시합을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결승에서 만난다. 자, 결승에서 만나는 경우 결승에서 만나려면 B가 여기 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6개 팀인데 저쪽 4개 팀 중에 하나인 경우 즉 6분의 4인 경우 자, 그럼 예를 들면 B가 여기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A랑 만나려면 이제 주의하실 점이 B는 몇 번 이겨야 돼? 2번 이겨야 되지 않아? 여기 있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죠? B가 2번 이겨야 되고 그럼 B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이제 주의하실 점이 A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A도 여기서 이기고 올라온 팀을 이겨야 여기서 만나겠지. A도 이겨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B가 2번 이겨야 되고 A도 승리해야 되고 자, 이렇게 되죠.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준결승에서 만나면서 결승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만날 확률, 결승에서 만날 확률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늦게 오신 분들? 이제 확률 끝에 하나 남았어요.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은 하나 남았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책에 보면 5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8페이지에. 참고로 이 확률이라는 게 각각 그 영역이 딱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확률,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이 딱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조건부 확률 안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난이도 자체로만 보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더 쉽습니다. 조건부 확률보다. 자, 58페이지 보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에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일단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각각이 독립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갔어.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면 상금을 받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앞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4가 나왔어. 두 번째 6이 나올 확률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6이 나올 확률은 얼마지? 6분의 1이 될 거야. 그 앞에 6이 나왔다라고 해도
여전히 두 번째 시행에서 6이 나올 확률은 여전히 6분의 1이겠지. 주사위를 던지는 건 어떤 변형하는 시행이 아니라 계속 같은 시행이라는 얘기고요. 동일한 시행. 이 각각이 독립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뭘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건의 확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변함이 없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좀 이쁘게 쓴 게 각각이 서로 독립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주사위를 3번 던졌다라고 해볼게. 주사위를 3번 던지면 같은 시행을 3번 반복한 거지. 근데 제가 6의 눈이 2번 나오는 경우를 구해볼게요. 이게 확률을 배우지 않은 분은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6의 눈이 2번 나오는 게 근데 케이스가 여러 가지야. 왜냐면 6의 눈이 2번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지. 맞습니까? 꼭 6의 눈이 연속적으로 2번 나오고 안 나올 필요는 없는 거지. 2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을 제가 구해볼게. 6의 눈이 2번 나왔어요.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이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하시면 되지. 결국은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확률이 이렇게 될 거야. 얘도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곱하면 되지. 근데 자리 바꿔도 되니까 똑같이 뭐 나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6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은 이 경우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각각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하시면 되겠지. 똑같은 애 3번 더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자, 이제 이 식을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냐. 여기서 6분의 1은 지금 제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내가 기대하는 건 6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6분의 1은 정확히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맞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입니다. 여기 있는 6분의 5는 뭘까요, 그럼?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다시 말하면 이놈의 여사건의 확률이지. 맞습니까? 자, 이제 3은 뭘까? 이 케이스 자체가 몇 개라는 얘기야? 3개죠. 3개. 자, 그럼 이 식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 가능하죠, 이 식? 구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이렇게 시행의 수가 귀엽게 2번, 3번이 아니에요. 2번, 3번이 아니고 한 10번 해봅시다. 근데 6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 그러면 6의 눈이 3번 나오고 7번 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오고 1번 안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 맞아? 생각을 해보면 그럼 결국 각각의 확률을 구했을 때 6의 눈이 결국은 3번이 나와야 되니까 6분의 1의 세제곱에 나머지는 다 안 나와야 되니까 나머지 7번은 안 나오면 되죠. 이 모든 확률이 다 얘랑 똑같겠지.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이 확률이잖아. 근데 다 더한 확률을 이쁘게 생각을 해봐. 이게 몇 개인지만 알면 되죠. 이게 몇 개. 근데 이게 몇 개만큼 있을까라고 세보면 10번의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세 자리만 선택하시면 되지. 10C 3을 앞에 곱하면 되겠죠. 10C 3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고를 수도 있고 2개, 1개, 2개, 1개, 2개, 1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0C 3만큼 있을 거 아니니? 맞습니까? 자, 이걸 일반화한 식을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해요.
이제 제가 어떤 특정한 예시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해 볼게.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확률을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N번 시행했다라고 해볼게요. 그 중에 R번 일어날 확률. 자,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볼게.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N번 시행했어. 그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야 돼요. 그럼 그게 몇 개냐라고 하면 NCR로 구하면 되죠. N개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자리 R번 선택하면 돼요. NCR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니까 P가 R번 일어나고 여사건이 나머지만큼 일어나면 되지. N-R. 맞습니까? 이해하는 식이지 이거 결론만 때려 외우시는 식이 아니고. 됐습니까? 자, 그럼 자연스럽게 되나 볼게. 이게 뒤에 통계에서 그대로 또 나와요. 다음 시험 범위죠. 통계는 더 숫자가 어마어마해. 주사위를 100번 던져. 3의 배수가 20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왼쪽에 일반화한 식에서 주사위를 100번 던진다. 이게 시행 횟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20번,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20번 일어나야 되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지. 그럼 이걸 가로로 쭉 쓸 수 있으면 돼. 100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20번 일어나고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얘가 20번, 그럼 나머지는 3분의 1 몇 제곱 적으면 되겠어? 80제곱 적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포인트는 여기서 N은 시행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 그 다음에 P는 내가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얘는 여사건의 확률이고 이건 끼워 맞출 수 있지. 이게 여러분들 책의 58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살짝 풀어 써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독립시행만 단독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독립시행 단독은 더 쉽습니다. 오늘 니네도 새벽에 문자 받았니? 미사일 막 날라왔다고? 나는 안 받았는데 경기도는 안 오는데. 제가 지금 수업을 잠깐 쉬는 시간에 옥상에서 네이버로 속보로 봤어. 국정원의 속보 뭐가 나온지 아니? 깜짝 놀랐어. 국정원의 속보가 떴는데 김정은 몸무게 140kg 이상으로 추정. 아니 김정은이가 140kg 넘는 게 왜 속보야? 근데 걔 키 170도 안 되는데 140이면 무슨 정사각형입니까? 아니 너무 좀 과체중 아니니? 아니 그 쓸데없는 미사일 좀 그만 날리고 살이나 좀 빼든가. 그거 한 번 날릴 때마다 2천억 3천억 할 텐데 막 부들부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정은이 형이. 뭐 말을 해도 말도 안 듣고 하니까 뭐 걔는 참 어쩌다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자, 일단 기본적인 문제부터 봅시다. 417번. 그걸 속보를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몸무게 140kg를 추정한 것도 웃기고 이게 왜 속보지? 뭐 ICM 발사했니, 뭐 대륙간 탄도니, 핵잠 미사일을 발사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야. 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네이버에 쳐봐. 140kg 이상이 속보로 떴어. 국정원. 자, 417번.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진대. 한 번 이상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 번 이상 성공이다라고 하면 3번 던져서 한 번 이상 성공이면 한 번 성공해도 되고요.
두 번 성공해도 되고 세 번 성공해도 되겠지. 그러면 얘는 케이스가 몇 개니? 세 개입니다. 한 번 성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돼요. 그럼 너무 케이스가 많지 않아? 이거랑 반대되는 경우를 구하는 게 쉽겠죠. 반대되는 경우가 뭘까요? 다 모두 실패하는 경우지. 모두 실패. 자, 모두 실패한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니까 꽤나 높은데 세 번 다 스트레이트로 실패하려면 이거 아니야? 이게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를 구한 거니까 6건의 확률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125분의 124가 되겠고 얘는 아주 뭐 간단한 문제 제가 한번 해봤고 실제 이렇게 나오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질 때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많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뒷면이 앞면보다 2번 더 나오려면 뒷면이 몇 번 나와야 될까요? 4번 나오면 되죠. 앞면이 2번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볼게. 6번 던졌습니다. 6번 중에 뒷면이 4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볼게. 그럼 6번 중에 4번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근데 앞면이 일어날 확률도 얼마니? 2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2의 6제곱분의 6시 4면 15지. 자, 64분의 15다 라고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거는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네. 4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시행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금 첫 번째는.
자, 이거 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끔 이제 확률을 끝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선생님,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의 확률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는데, 조건부 확률은 마지막에 보면 무엇 할 때 뭐뭐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멘트가 끝나고, 보통 독립시행의 확률은 뭐뭐 했을 때 뭐뭐가 아니고 어떤 시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각각이 일어날 확률이 동일할 것으로 문제에서 읽어낼 수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지막이 이거예요.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를 해야 돼.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그 3명이 누군지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읽어보면 따로 써있지 않더라도 1차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앞사람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통과하든 혹은 앞사람이 뭐 배가 아파서 통과하지 않든 내가 통과할 확률은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숨어있는 멘트가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률이 고정이라는 얘기는 각각의 모든 시행이 독립시행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풀어달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시면 문제가 막 산으로 가는데, 당신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먼저 구하시고 5명 중에 3명이 통과할 확률을 구하면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졸업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1차에 냅다 통과하는 경우가 있겠고 2차에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차에 통과할 확률 얼마래? 4분의 1이야. 근데 2차에 통과했다는 얘기는 1차는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다는 얘기죠. 2차에 붙었다는 얘기 자체가 1차는 떨어지고 2차에 붙었다는 얘기야. 1차에 떨어질 확률이 4분의 3이죠. 4분의 1이 합격할 확률이라면 그럼 떨어질 확률은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연찮게 얘도 그대로 뭐 나옵니까? 확률이 4분의 1 나오죠. 맞아요? 그럼 얘네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지. 1차에 합격했으면서 2차에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니까 그냥 가볍게 더하시면 이게 졸업시험을 통과할 확률이죠. 어떤 학생 한 명이. 맞아? 한 명이니까 이제는 사람이 이렇게 5명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몇 개만큼 있겠어? 5C 3. 5명 중에 3명이 합격할 확률이 2분의 1, 이게 3번, 떨어질 확률도 2분의 1, 이게 2번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식으로 자연스럽게 쭉 표현하시면 돼요. 이거 10이고요. 자, 16분의 5 나오지? 16분의 5.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본격적인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다. 이걸 7전 4선승제라고 하죠. 4번 먼저 이기면 끝이에요. 근데 A, B가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된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얘기는 이길 확률이 그냥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질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비기는 경우는 문제 없다라고 써있죠. 이길 확률, 질 확률이 둘 다 2분의 1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자, 6번째 이 문제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쓰시는 분이 있어. A가 우승할 확률 6번 중에 4번 이기면 우승이겠네. 7.4선승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번 이기고 2번 지고. 이거 맞을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 6시 4란 얘기는 A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것도 포함이지.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몇 경기에서 끝나죠? 4경기에서 게임이 셋이지. 4번 이기면. 근데 문제에 명확하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A가 우승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물론 A가 우승할 확률이나 B가 우승할 확률이나 똑같을 겁니다. 정확히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A팀을 기준으로 자, 하나 물어볼게.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A가 우승하려면 6번째 경기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A가 이겨야지. 이기고 게임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5번째 경기까지는 A가 몇 번 이겼어야 됩니까? 3번 이겼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리 3번 이기고 2번 지고 여기서 딱 이겨서 끝나고 이기고 끝나고 이런 경우도 되고 이기고 끝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6경기까지 가려면 그 앞에 5경기 중에 3번은 이겼어야 돼. 이길 확률이 2분의 1, 3번 이기고 질 확률도 2분의 1, 2번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은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이 시기 5경기 중에 3경기 이길 확률, 그리고 마지막에 2분의 1은 뭐예요? 라고 하면 6경기에서 승리하는 확률 곱한 겁니다. 절대 6시 4로 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5시 3은 10이죠. 10. 10이고 2의 세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이거니까 2의 6제곱분의 1이죠. 2의 6제곱이면 얼마? 60. 자, 이게 A가 우승할 확률이죠. A가 우승할 확률인데 지금 이 문제는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시면 B가 우승할 확률도 32분의 5겠지. 당연히 똑같을 겁니다. 이길 확률도 비길 확률도 똑같으니까. 질 확률도. 자, 이렇게 더하시면 32분의 10이죠. 16분의 5겠지. 2번. 맞아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실제 시험에 보시면 이길 확률, 질 확률을 따로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마지막 경기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관계식이 바뀌겠지. 예, 맞습니까? 2분의 1은 솔직히 너무 쉬워. 여기가 항상 2분의 1의 5제곱이니까 보통 확률을 따로 주어지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뭐죠? 리그전 문제고 유형 자체가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부르기를. 두 번째 좌표 문항이 있어요. 제가 기본이 되는 문제는 볼게. 점수 문항 425번.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 득점을 하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라고 하자. 시행은 5번 반복했어요. 일단 시행 횟수는 5번이 되겠고 점수의 합이 7 이상.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다르게 보통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는 마지막에 물어본 걸 미지수로 잡죠. 그럼 여기서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점수의 합이니까 점수의 합을 미지수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를 다시 큰 틀로 보면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제일 지금 중요한 거지?
홀수가 나오냐 짝수가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홀수가 나오면 플러스 2점, 짝수가 나오면 플러스 1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x로 두면 답이 없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나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로 하고 두셔야 돼. 이거만 주의를 당부하고. 그러니까 점수는 지금 독립시행이 아니지. 점수가 독립시행이 아니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나 짝수가 나올 확률이 그대로 일정한 거니까 얘가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게. x. 그 다음에 점수를 x로 표현하는 거야. 자, 점수. 그럼 점수를 x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냐? 홀수의 눈이 x번 나왔대. 그럼 x번 나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2점 득점이니까 2x. 자, 그 다음에 짝수가 나와도 1점이라며. 그럼 하나 물어볼게. 지금 5번 시행이에요. 5번 중에 홀수가 x번 나왔으면 짝수는 몇 번 나왔겠습니까? x로 표현하면 5-x번 나왔겠지. 근데 짝수가 눈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며. 맞죠? 이해됩니까? 이게 점수예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x를 x,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당연히 5-x, 둘이 적절히 곱해서 더하면 점수. 자,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2x니까 x 플러스 5가 되겠죠? 이게 점수야. 이게 점수인데 점수가 몇 이상이어야 되는데 7 이상. 즉 x가 2 이상 나오면 되지. x가 2 이상이라는 얘기는 홀수의 눈이 2번 이상 나오면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맞죠? 5번 중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 가장 이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5번 중에 홀수가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2번 이상 나오는 경우는 케이스가 4개나 되지. 맞죠? 케이스가 4개나 되니까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홀수의 눈이 안 나오거나 1번 나오는 경우. 자, 홀수의 눈이 빵번 나오려면 내리 짝수만 5번 나오면 되죠. 5번 중에. 홀수의 눈이 1번 나오려면 5번 중에 1번은 홀수. 홀수가 일어날 확률 2분의 1,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자,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32분의 6 나오죠. 6분의 1이지. 6분의 1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반대를 6분의 1 맞니? 왜 6분의 1이야? 죄송. 32분의 6이지 지금. 16분의 3이죠. 16분의 3이 내가 기대하는 정반대니까 내가 기대하는 사건은 16분의 13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보면 독립시행을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여사건은 자연스럽게 쓰셔야 되겠지. 여러 가지 짬뽕돼 있습니다. 짬뽕돼 있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